여러분, 한국 드라마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평범한 소녀가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연인데요.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에 푹 빠진 한 소녀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 엘리사가 자신의 꿈을 쫓아 한국으로 향하면서 정말 놀라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 드라마의 한눈에 반해 한국으로 건너온 미국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 팬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도전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이뤄낸 놀라운 결과를 듣는다면 여러분도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엘리사는 미국 미시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늘 마음 한편엔 공허함이 남아 있었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라는 질문은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그녀는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됩니다. 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는 처음 봐. 그날 엘리사는 밤새도록 드라마에 빠져들었고 이상하게도 드라마 속 한국 문화에 강하게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가족의 독특한 음식, 그리고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국어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사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을 빌리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들으며 매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친구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엘리사, 너 요즘 한국에 푹 빠진 거야? 맞아. 나 한국어도 배워볼까 해. 그런데 그녀의 열정은 단순한 취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깨닫습니다. 그래, 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살아보는 거야. 이 결정을 부모님께 말했을 때 분위기는 차가운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엘리사, 거긴 너무 멀잖니. 우리도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엘리사를 만류했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 혼자서 모든 준비를 시작합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보고 틈틈이 한국어 공부도 병행했죠.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건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엘리사가 한국에서 겪은 도전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와 경제적 지원 중단 선언은 엘리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문과 두려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엘리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해봐야 해.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지기 위해 미시간 근처의 한 한국 문화센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한국 전통 음식 워크숍과 태권도 수업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죠.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은 그녀의 열정에 감탄하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엘리사, 분명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작은 응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엘리사는 온라인에서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발견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일까? 한국에서 저렴하게 생활하는 팁은 뭐가 있을까? 그곳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의 조언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고 항공권을 예약하며 심지어 한국에서 살게 될 집까지 찾는 과정을 그녀는 혼자서 하나하나 해냈습니다. 특히
한 유학생이 남긴 한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당신이 이루어낼 용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결국 부모님 몰래 제출했던 장학금 신청서가 승인을 받게 되었고 엘리사는 드디어 꿈을 현실로 바꿀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부모님은 말없이 그녀를 배웅했지만 엘리사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찾길 바란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단다. 엘리사는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부모님도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 믿었죠.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사.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녀가 한국에서 겪게 될 첫 도전과 뜻밖의 만남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엘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 내의 효율적인 시스템, 반짝이는 시설, 친절한 직원들까지 그녀는 낯설지만 어딘가 설레는 감정을 느끼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실제 한국인들과의 대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편의점에 들른 그녀는 간단한 라면조차 주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면 1개 주세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그녀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난 배우러 왔으니까. 며칠 후 첫 학기 수업이 시작되었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재훈을 만나게 됩니다. 재훈은 동아리 활동 중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엘리사의 서툰 한국어와 진지한 태도에 흥미를 느낀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 좋아해요? 네. 근데 매운 거 못 먹어요. 재훈은 웃음을 터뜨리며 엘리사에게 한국에서 매운 음식을 피하는 방법부터 서울의 숨은 맛집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었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재훈은 엘리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첫 문화적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와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한복을 입어보며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음식을 직접 맛보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며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던 그때 엘리사는 학비 문제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하던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어떡하지? 학비를 내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텐데.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재훈에게 털어놓았고 재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조언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장학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찾아봐요. 한국에는 이런 상황을 돕는 제도가 많아요. 재훈의 도움으로 엘리사는 한국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한 기업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 장학금에 선정됩니다. 재훈의 지지는 그녀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재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걸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졌고 재훈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점점 자신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엘리사가 직면한 또 다른 큰 도전과 이를 통해 재훈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훈과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엘리사는 한국 생활에서 작은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훈은 단순히 도와주는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갔죠. 함께 새벽에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한국 전통 찻집에서 다양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유학을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돕고 싶어져요.
엘리사는 재훈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훈, 당신의 도움 덕분에 저는 여기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갈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드문드문 보내오는 이메일에도 냉랭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재훈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며 전통 음식인 송편을 만드는 체험을 하던 그녀는 문득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훈, 가끔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온 게. 재훈은 잠시 엘리사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꿈을 쫓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도 결국에는 해결될 거예요. 엘리사,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과 소통하려고 계속 노력해봐요. 재훈의 말은 엘리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진심을 담은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 재훈을 포함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정성껏 적어 내려갔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한 겁니다. 엘리사, 내 이야기를 읽고 많이 생각했단다. 내가 힘들지 않다면 우리는 괜찮아. 언젠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구나. 이 메시지는 엘리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재훈과 함께 다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사와 재훈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엘리사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펼치고 그녀와 재훈의 관계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엘리사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초대장을 보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한국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게 하면 부모님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한국에 간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 가볼게. 어렵게 받아낸 약속이었지만 엘리사는 부모님을 위한 완벽한 여행을 준비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엘리사와 재훈은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재훈에게 부모님은 약간의 경계를 보였지만 그의 따뜻한 인사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사의 부모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재훈이군요. 엘리사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들었어요. 그날 저녁, 엘리사와 재훈은 부모님을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지자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게 기본이라고? 믿기지 않는군. 하지만 따뜻한 대화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음식의 강한 향과 생소한 맛에 당황한 나머지 솔직한 반응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다르네. 조금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엘리사는 부모님이 불편해할까 걱정스러웠고 재훈 역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공기가 계속 맴돌았죠. 이후의 일정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던 중 부모님은 언어 장벽 때문에 상인들과 소통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여기 온 게 오히려 널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괜히 내 선택에 더 반대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모님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죠. 그녀는 방에 돌아와 재훈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걸까? 부모님을 설득하려는 내 노력도 무의미한 걸까? 재훈은 엘리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엘리사. 부모님은 지금 낯선 환경에 놓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더 천천히 보여드리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날 저녁, 재훈은 부모님께 엘리사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재훈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모님은 다시 시장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이 직접 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음식과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상인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의 불씨를 다시 느꼈죠. 부모님은 점차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선택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낯선 곳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안겨준 곳임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죠. 다음 편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마지막 위기와 부모님이 결국 마음을 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문 후 부모님과의 분위기가 조금 풀린 듯 했지만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재훈에게 던졌던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죠. 재훈, 당신은 좋은 사람 같지만 우리 딸이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그날 저녁 엘리사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머무는 숙소의 작은 거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조용히 엘리사의 말을 들었지만 아버지가 곧 엘리사의 선택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사,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잖니. 우린 내가 안정된 미래를 가지길 바랄 뿐이야. 엘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빠, 안정된 삶이란 저에게는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그걸 찾았어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재훈과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엘리사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사,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딸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싶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너의 행복일 뿐이야. 내가 정말 이곳에서 평생을 살 자신이 있는 거니? 그 질문은 엘리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믿어요. 그날 밤 재훈은 엘리사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엘리사. 부모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건 정말 큰 용기였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날 부모님은 재훈이 추천한 전통 찻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엘리사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흐르는 차분한 공간에서 엘리사가 얼마나 이곳을 사랑하는지 조금씩 느껴지는 듯했죠. 며칠 뒤 부모님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내 결혼식을 여기서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대신 우리도 너와 함께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 말은 엘리사와 재훈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또 다른 오해와 부모님이 진정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혼 준비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사와 재훈은 전통 한옥에서 한국 스타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이를 통해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통 한복 드레스 코드가 문제가 된 것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것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한복을 입는 과정에서 디자인과 불편함 때문에 당황해했습니다. 이 옷은 정말 예쁘긴 하지만 너무 낯설어서 적응하기 어렵구나. 엘리사는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게 될까 걱정했지만 재훈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복은 한국 전통에서 존중과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한 날이니만큼 멋진 추억이 될 거예요. 재훈의 진심 어린 설명에 부모님은 잠시 멈칫했지만 한복을 입은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니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결혼식 당일 부모님은 재훈의 가족들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두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재훈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엘리사의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의 훌륭한 따님이 저희 가족이 되는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예식은 양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큰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엘리사,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결혼식 후 두 가족은 함께 전통 음식을 나누며 친밀감을 키워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모님은 재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훈, 엘리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며칠 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부모님은 엘리사와 재훈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널 응원할 거야. 앞으로도 내가 선택한 길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 엘리사는 부모님을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세요. 제가 더 멋진 딸로 성장해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후 엘리사는 재훈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한층 더 단단해졌죠. 이 이야기는 꿈을 향한 도전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가족과의 유대를 다시 이어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자신의 꿈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